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정말 한편의 가슴 먹먹한 오디오 드라마 같은 역사적 실화입니다. 맞습니다. 조선시대 500년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신분 상승을 이룬 여인, 바로 신빈 김씨에 대한 이야기죠. 어릴 적 이름은 옥분이었습니다. 가장 천한 관청 노비가 어떻게 조선 최고의 성군인 세종대왕과 평생을 약속하게 되었을까요? 그 운명적인 수뇌보 속으로 지금부터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든 약을 구해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애절한 말은 고작 3~10살밖에 안 된 어린 옥분이가 병든 어머니를 위해 궁궐로 떠나면서 남긴 약속이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한양성 밖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어머니가 병으로 누워 계셨거든요. 약지를 돈이 단 한 푼도 없으니까 이 어린 소녀가 오직 어머니 약값을 벌겠다는 그 절박한 마음 하나로 무시무시한 궁궐 생활을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어머니를 꼭 살리겠다는 이 13살 소녀의 애틋한 사연, 들을수록 참 가슴이 아립니다. 사실 옥분이에게 이 가난이라는 건 피할 수 없는 족쇄와도 같았습니다. 옥분이는 관청에 소속된 노비, 즉 관비였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당시 조선의 끔찍한 신분제도 아래에서 노비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물건이나 재산처럼 취급받았죠. 13살의 어린 옥분이 역시 그런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오직 희생만을 강요받으며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너무나도 가여운 처지였던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큰 의문이 하나 생기지 않나요? 어떻게 가장 밑바닥에 있던 이 노비 소녀가 훗날 조선에서 가장 높은 지위의 여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운명적인 전환점이 꼭 있기 마련이죠. 오로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들어간 그 낯설고 무서운 궁궐 복도에서 옥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단 한 번의 기적 같은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옥분이가 무거운 짐을 낑낑대며 들고 가다가 복도에서 쿵 하고 넘어지는 소리에 너무 놀란 거예요. 보니까 누군가 쓰러져 있었고 옥분이는 얼떨결에 그 사람을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비단 옷을 본 순간 옥분이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아이고, 천한 노비가 감히 왕족의 몸에 손을 대다니 난 이제 죽었구나 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쓰러진 청년이 바로 훗날 세종대왕이 되는 충녕대군이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떠는 옥번을 향해서 충녕대군은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아주 다정하게 묻습니다. 고맙구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말이죠. 신분 같은 건 전혀 따지지 않는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온화하고 따뜻한 눈빛. 옥분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하나의 사람으로 대우해주는 그 따뜻함에 깊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옥분이에게 가혹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궁궐에 갇혀서 열심히 어머니 약값을 모으고 있던 어느 날, 충녕대군이 직접 그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아주 슬픈 소식을 전하죠. 바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심정으로 우열하는 옥분이 곁으로 다가가서 충녕대군이 이렇게 위로합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라. 네 어머니는 네 효심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것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같이 높은 왕자가 가장 천한 궁녀 곁에 서서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위로를 건네는 모습이요. 옥분이의 그 얼어붙었던 가슴에 이 따뜻함이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을까요? 호스트 1은 어머니를 허망하게 떠나보낸 후에도 옥분이는 궁에서 꿋꿋하게 버텨냅니다. 돌아갈 집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궁궐에서도 가장 험한 일을 도맡아 하는 내자시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일만 합니다. 맞아요. 비록 노비 신분이었지만 어머니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항상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런데 그 지극한 성실함이 결국 시어머니인 원경황후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곧이어 훗날 세종의 정비가 되는 수원왕후의 가장 가까운 지밀 라인으로 발탁되는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시간이 흘러 충녕대군이 드디어 세종으로 즉위한 후에도 두 사람의 인연은 계속 이어집니다. 세종의 시선이 자꾸만 따뜻하고 착한 옥분에게 머물렀기 때문이죠.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시작됩니다. 영빈광 씨를 비롯한 다른 궁중 여인들의 지독한 질투가 시작된 거예요. 천한 노비 출신 주제에 임금의 눈에 든다는 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옥분이 이불 속에 막 벌레를 집어넣고 밥에 흙을 섞는 등 밤낮으로 정말 잔인하게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행여 세종과 왕비에게 누를 끼칠까봐 그 끔찍한 수모를 그냥 입을 꾹 닫고 견뎌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종이 이 끔찍한 괴롭힘을 전부 알게 됩니다. 크게 분노한 세종은 아주 단호하게 결심을 내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다니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늘 조용하고 따뜻하게만 했던 세종의 마음이 이제는 옥분이를 지키기 위해서 불꽃 같은 직진사랑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신부 때문에 억울하게 상처받는 옥분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세종은 정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폭탄 선언을 하고 맙니다. 당시 궁궐안은 그야말로 숨막히는 폭풍전야였습니다. 세종이 조정 대신들을 쫙 모아놓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천한 관비 옥분이를 내 후궁으로 삼겠다. 당연히 대신들은 경악하며 바닥에 엎드렸죠. 아니 되옵니다. 천한 노비를 후궁으로 삼으시면 조선의 체면과 기강이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하면서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 대신들 입장에서는 핏줄이랑 신분이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세종대왕의 논리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신분이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내가 13살 때부터 지켜본 저 아이의 고든 인품과 선한 마음씨, 그 덕성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이 엄청난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세종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옥분의 맑은 마음 하나만을 바라본 거죠. 빗발치는 상소와 거센 반배 속에서도 세종은 드디어 옥좌에서 호령합니다. 내 후궁은 내가 정한다. 그 누구도 감히 간섭하려 들지 마라. 정말 대단한 사랑이네요. 온 나라를 다스리는 일국의 임금이 기득권층의 맹렬한 반대를 다 무릅쓰고 오직 한 명의 천한 여인을 위해서 거대한 세상의 벽과 맞서 싸우는 모습. 진짜 한편의 영화 같아서 가슴이 다 철렁합니다. 결국 그렇게 반대하던 신하들도 세종의 압도적인 사랑과 옥분의 훌륭한 인품 앞에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죠. 그리하여 우리의 옥분이는 마침내 후궁 중에서도 가장 높은 최고 품계, 정일품 신빈 김씨의 자리에 오르는 조선 최고의 신데렐라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그녀가 최고의 권력을 쥐고 난 다음의 행동이었어요. 네, 맞아요. 신빈이 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지난날 자신을 그토록 지독하게 괴롭혔던 궁녀들과 영빈 강씨 세력을 싹 다 용서해 준 겁니다. 피바람이 불 수도 있는 무서운 궁궐에서 그녀는 끔찍한 복수 대신 화합과 용서를 선택한 거죠. 옥분이는 평생 동안 자신을 낮추면서 그 겸손함을 단 한 번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보세요. 바로 6입니다. 신빈 김씨는 세종과의 그 깊고 깊은 사랑 속에서 무려 12년에 걸쳐 6명의 건강한 왕자를 낳았습니다. 조선시대 후궁을 통틀어서 이렇게 많은 왕자를 낳은 사람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이건 세종대왕의 사랑이 한순간 끓어오른 감정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얼마나 지극하고 깊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증명해주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보통 궁중사극 같은 거 보면 왕비와 임금의 총애를 받는 후궁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원수지간이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정비였던 소원왕후는 오히려 신빈 김씨를 곁에 두고 깊이 신뢰하며 아꼈습니다. 아니, 권력을 쥐고도 저렇게 겸성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신빈 김씨는 정일품 빈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도 변함없이 소원왕후를 윗사람으로서 극진하게 모셨어요. 이 겸손한 인품에 소원왕후도 완전히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심지어 자신의 친아들인 수양대군하고 막내 영웅대군의 양육까지 신빈에게 온전히 맡겨버릴 정도였습니다. 정말 찾아보기 힘든 너무나도 아름다운 관계죠.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세종이 신빈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너의 그 마음은 세상 그 어떤 양반 규수보다도 아름다웠다 하고요. 신빈이 아주 조심스럽게 전하, 어찌하여 저같이 천은 것을 이토록 사랑해 주셨사옵니까? 하고 묻자 세종이 건넨 대답이었죠. 세종은 복도에서 쿵 넘어졌던 자신을 그저 진심으로 걱정해 주던 그 13살 소녀의 맑은 눈빛을 평생 동안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신분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꿰뚫어본 성군의 깊은 눈, 그리고 평생 그 눈빛에 보답하며 살아온 신빈의 삶이 참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네요. 그러나 1450년, 영원할 것 같던 두 사람을 영영 갈라놓는 이별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세종대왕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죠. 하늘이 쿵 하고 무너지는 슬픔 속에서 신빈 김씨는 정말 믿기 힘든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그녀는 세종이 승하하자마자 자발적으로 머리를 깎고 불교의 비구니가 되어버립니다. 훗날 단종 임금이 궁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지만 끝내 거절하죠. 그리고 오직 세종의 명복을 빌면서 평생을 불당에서 기도만 하다가 59세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높은 권력과 부의 영화를 아무런 미련 없이 훌훌 내려놓고 평생 자신이 사랑했던 단 한 사람을 위해 남은 생을 온전히 바친 겁니다. 신분을 초월한 위대한 사랑, 그리고 끝까지 변하지 않았던 옥분의 아름다운 마음.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피어난 꽃 한 송이가 결국 궁궐 전체를 너무나도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채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신빈 김 씨의 삶은 단순히 운 좋게 신분 상승을 한 신데렐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당부대로 묵묵히 운명을 개척하면서도 자신의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끝끝내 지켜낸 한 인간의 진정한 숭고함 그 자체죠. 시청자 여러분, 권력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 진실한 마음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가슴 먹먹한 수뇌부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오래도록 깊은 여운으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